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해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하고 같이 기도했던 보살님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해드립니다. 그 보살님과 제가 만날 때는 그 보살님이 굉장히 힘들 때 제가 만났어요. 시어머니하고 또 남편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지경까지 와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다 겪고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랑하고 겪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남편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 아들의 처신 그런 부분들, 남편의 처신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처사님들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이혼을 하기 전에 보살님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랑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살님이 굉장히 이렇게 놀라면서 그냥 스님한테 심리 상담을 하러 왔는데 왜 공부를 하자고 하는가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이랑 나랑 심리 공부를 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저랑 그래도 조금 봤던 이렇게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럴까요 스님? 그러면서 자기가 미술 심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술 심리 하고 난 뒤에 또 제가 이제 경주 동국대에 웰다잉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웰다잉 교육할 때 그 보살님이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웰다잉 교육을 또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웰다잉 교육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보살님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하고 또 집에 돌아가는 얘기, 또 뭐 시어머니 얘기, 또 이제 남편 얘기도 수시로 계속 하면서 이제 그런 공부를 같이 하게 됐죠. 병행하게 됐죠. 그래서 이 보살님이 마음도 많이 가라앉고 같이 또 저랑 기도도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그 기도 그 공부를 할 때 기도도 또 열심히 하셨고, 또 그 보살님 많이 답답해 할 때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성지순례 겸 다른 절에도 가고 같이 이제 산보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 보살님이 많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져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살님 공부를 계속 끝까지 해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이 웰다잉 하면서 또 내가 봉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심리 쪽으로 자원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이러니까 알겠다고 이래서 자기가 이제 그때 마침 고등학교에서 그 심리치료 상담하는 그 학생들한테 상담해주는 사람을 자원봉사를 구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지원해서 자원봉사를 한 1년 넘게 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그 고등학교에서 심리 상담하는 선생님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냥 거기에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다른 그 막강한 사람들이 저기 이력서가 막강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많았는데 이 보살님이 워낙에 그 자원봉사 할 때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신임을 얻고 이래서 그런지 그 보살님이 이렇게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거기에서 이제 1년 하고 또 재계약해서 1년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와 또 이제 신랑하고 관계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결국은 그 보살님이 이게 내 문제구나, 또 신랑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달라지고 내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또 애들한테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애들 키울 때 얼마나 자기가 잘못 키웠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또 그때 조금 더 이제 자기가 미리 이걸 알았다라면 그때 조금 더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더 좋게 가질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런 부분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 공부를 하시고 너무 좋아서 얼마 전에는 그 공부를 더 끝까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보살님이 대학원을 가셨어요. 대학원을 가셔가지고 지금 그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또 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은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자기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달라지면서 가정이 서서히 이렇게 시어머니와 남편과 자기가 이게 감정, 이렇게 엉겨 있는 감정들이 서서히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이 감정 정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신랑도 남편도 또 이제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도 그 관계의 감정 조절이 이게 잘 돼가지고 분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면서 또 이사도 아주 큰데 있던 곳보다 아주 큰 데로 이사 가게 됐고, 또 자기들 가족끼리만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또 그전에는 어머님이 절대로 같이 안 살면 안 된다는 걸로 가지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그냥 혼자 이렇게 떨어져 사시면서 이제 아들하고도 이제 어머니도 사이가 원만해졌고, 자기가 달라지니까 신랑도 남편도 달라지고 또 어머니도 달라지고 또 애들도 전에하고는 다르게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다고, 공부하시면서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스님 말씀 듣고 공부를 참 잘했어요. 네,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보살님들한테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키지만 이렇게 상황 봐서 그 보살님이 어떤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하다, 또 너무 집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라는 이런 그 느낌이 이렇게 와요. 그 보살님이 그냥 기도만 해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면은 뭔가 조금 이 사람한테는 신선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걸 이렇게 수용하고 자기가 그 기도를 100% 이제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실질 생활에 자기가 오늘 배워간 걸 또 쓰고 또 내일 배워간 거를 또 쓰고 이러면서 이게 바뀌는 게 눈에 이렇게 막 드러날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고 아니면 그때 내가 이혼을 하라고 했거든. 그때 됐어도 아니면 이혼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게 너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 관계도 또 남편과의 관계도 또 애들하고의 이제 그런 불협화음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면서 자기가 이제 좋은 곳으로 또 이사도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런 공부를 했는 거를 이제 애들한테, 고등학교 애들한테 또 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옆에 이제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살았던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주위가 자기가 이렇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제 기도의 힘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한테도 굉장히 그 보살님이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 옛날에 꿈이 있었다면 그 꿈을 지금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50 넘어가시고 또 그러면 사실은 뭐 또 며느리 봐야 되고 또 사위 봐야 되지만, 정말 그럴 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더라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본인이 옛날에 그림을 그림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면 한번 시작해보세요.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글씨를 써도 되잖아요. 그죠? 붓글씨를 하든지 아니면 캘리그라피 같은 거 정도도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기도에 그대로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그 적용시켜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기도에 적용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같이 변화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뭔가를 같이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는 좋아요. 새롭게 하면은 지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확확 더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 생활을 하시면서 그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늘 내가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특히 50 넘은 그 이제 보살님들은 모든 게 다 이제 포기라서 포기인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에 그게 젖어서 살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하라 하면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제가 뭔가를 배우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절이 싸해요. 안 와요. 예. 그 얘기 또 들을까봐, 또 스님한테 추궁될까봐 아예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안 오더라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인지 왜 자기한테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렇게 싫어할까라는 생각했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거를 하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또 이거 해서 네가 또 뭐 그렇지 뭐 그거 뭐 며칠이나 할까? 이런 말하자면 취급받는 게 싫어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목으로 절대로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살지 마시고 자기 생활을 자기 인생이 자기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차게 연결을 가게 만들어 가는 거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시는 이제 50대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또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결혼을 다 하고 나면 보살님들이 훨씬 더 쓸쓸해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그게 어떤 나의 삶의 목표였고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 품 안에서 다 떠내보내면 그때부터 보살님들이 가만 보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가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배워보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그냥 떠나보내도 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가기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 보살님처럼 그 보살님도 저 만날 때 한 45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50 이제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누가 특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뿐이에요.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가버리면 이렇게 표가 확 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러면 뭘 한번 해볼까 이런 계기로 자기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저희 절에 오는 보살님들은 뭔가 조그만한 거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걸 자꾸 권유해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 집에는 그냥 무직으로 있던 이제 보살님들이 거의 직장을 다 이렇게 찾아 나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절에 못 오는 사태도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 이제 맞벌이 아닌 맞벌이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그 보살님들이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자립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의 또 다른 인생을 내가 어떤 길라잡이가 돼서 먼저 이렇게 줄을 그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 보살님이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해서 그 자리에서 또 역량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 보살님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묵히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자원이 개발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지금 봄이고 뭔가를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봄과 함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그 보살님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